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안이 뭐길래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라. 이게 생활임금이에요. 특정한 집단을 위한 어떤 그런 제도 아니냐? 최저임금도 견인을 해서 실제 그 생활임금으로 점점 끌어올리는. 충북도에서 반대하는 대체 의견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 14개 광역시도는 그럼 다 범법자냐?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댓글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실 이걸 뭐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정부 자체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임금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지금 해서 사실 거꾸로 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충청북도는 한마디로 하기 싫다. 그 내년 그 지자체와 관련해서 중단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방선거? 예. 지방선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턴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조례안 또 심의를 7월로 연기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김용직 집행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충북 지역에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라고 해서 그 진보 정당들과 그 노동단체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든 그 연합운동체입니다. 그 이 연합운동체가 이번에 이제 그 충북 지역에서 그 다른 지역엔 다 있는데 충북만 없는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를 한번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작년부터 6개월 동안 정말 충북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저 위원장님 목소리 좀 섹시하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노래 한 곡? 임시해본 노래.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오늘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이렇게 토크를 나눠주실 거지만은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도 같이 지금 맡고 계셔서 요 꿀팁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생활임금 노동안전 조례안이 뭐길래입니다.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공부도 됐고 학습도 됐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혼동스러운 분들이 아직은 계셔서 개념 정리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라는 건 지금 생활임금 조례나 노동안전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제정되고 있는데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와 그 조달, 위탁, 뭐 용역 계약을 맺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 개인이나 기업 종사자에게 그 최저임금의 10 내지 15% 정도 인상된 그런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노동안전 조례라는 건 뭐냐면 각 지자체에게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관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 충북도도 그동안에 노동단체에서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 제정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최근에 주민 발의를 해서 그것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충북도는 이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이고 결국 충북도에서는 양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중재안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7월 달에 결정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 조례안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시민들이나 언론의 관심이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죠. 세부적으로 갈등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생활임금에 관련돼서 좀 뭐 첨언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좀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이 생활임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주민 그 조례 발의 제도예요. 이거는 그 지금 지자체 그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이제 그 법에 보면 그 유권자의 그 100분의 1이 이제 그 서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 서명 받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 입법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스마트폰 보고 인증번호 누르고 딱 하면 그냥 서명이 돼요. 동의가 되는데
이 주민조례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서명지를 만들어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야 돼요. 종이에다가 예. 직접 손으로. 주민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주소도 또박또박 다 쓰고 서명도 정자로.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그 탈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서명을 해서 갖다 주면 이게 도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이걸 다 시군 단위로 다 내보내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이게 다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5,100명 넉넉하게 해서 갖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13,500명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다 인정이 안 되고. 그렇군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 요즘 같은 개인정보 이런 상황에서 그걸 다 쓴다는 건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이 15,000명을 채웠다라는 게 정말 충북도민들이 그 조례는 꼭 제정을 해야겠다라는 열의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은 지금 이제 8,720원 맞습니다. 이제 그 월급으로 한 182만 2,480원 요 금액을 줘라. 모든 기업에서는. 근데 한마디로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삶이에요. 최소한. 네가 사람답게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근하게 생계만 유지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저임금인 거고. 사람답게 살지 말고. 사실 화가 와닿습니다. 확 와요. 180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1인 가구가 220만 원이에요. 생계비가. 1인. 근데 그거에 한 8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가장이다, 4인 가족의 가장이다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제 특히나 지자체에서 이제 도급 용역을 받는 이런 노동자들은 요것보단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아라라고 해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라. 이게 생활임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활임금을 받아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보통 지금 이제 8,720원 최저임금에서 보통 10,000원대 초반입니다. 10,000원대 초반의 임금 가지고 그래서 월 한 210만 원 한 최저임금보다 한 3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최소한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라라는 게 이제 생활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예요. 어차피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지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생활임금이고 누군가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잖아요.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위한 어떤 그런 제도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좀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생활임금 제도 조례를 만들 때 가장 큰 취지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너무 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일단 이제 관공서와 지자체와 도급 위탁을 받은 이 노동자들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그러면 그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이분들의 임금도 같이 올려라. 견인을 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견인을 해서 실제 생활임금으로 점점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자라는 게 사실 생활임금 제도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고요. 궁금한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이 조례안을 다 제정을 하고 지금 제정 중인데 사실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이 제정이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다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로 이게 됐는데 시작이 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충북도는 전국에 유일하게 이게 노동단체 시작했고 주민 발의로 이게 조례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는 큰 것 같은데 충북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5월에 이제 반대 의견 제시해놓고 그 반대 의견도 도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충북도에서 반대하는 대체 의견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이제 요 운동본부에서 입장서를 가지고 충북도를 만났어요. 야, 당신들이 이렇게 상위법 위반된다고 법제처가 나왔다니 진짜인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입장문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야, 상위법이 위반됐으면 동일한 조례가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14개가 시행 중인데 도대체 그럼 이 14개의 광역시도는 그럼 다 범법자냐? 말이 안 된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상위법 위반에도 사실 권고사안으로 돼 있는 게 조례가 권고사안이에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라고 이미 14개 시도가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고 사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걸 갖다 들이대니까 이제 다른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다른 얘기 어떤 얘기가 또 나와? 다른 얘기는 뭔가요? 다른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도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온다. 돈 문제. 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들 스스로 이제 추계를 해봤더니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7천만 원? 예. 그리고 한 5년 동안 해서 한 3억 7천 정도 들어간대요. 추가로 가는 게 들어가는 게. 야, 이게 충청북도의 재정이 한 5조가 넘는 걸로 아는데 7조 정도. 7조씩이나 되는데 야, 7천만 원이 정말 부담이 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 아니냐 또 이제 도의 입장에 따른 질문 요거 묶어서 연속선상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묶어서. 네. 묶어서. 예. 어떤 근로자의 생활 안전, 그다음에 어떤 소외 소득의 양극화 해소 이런 큰 틀의 것에서 생활임금을 94년부터 미국 볼티모어에서 이제 조례 제정된 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7개 지자체 중에 14개 광역 그다음에 우리 시 단위로 보면 100개 이상이 2013년 이후에 대한민국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위에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상대적 박탈감이다 여러 이제 그걸 주장을 하지만 실제 제가 댓글을 찾아봤어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댓글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많습니다. 아마 도에서 그걸 누구 댓글 달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좀 광범위하게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능력에 따른 차등을 간과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 이준석 또 키워드. 생활임금제 기본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어떤 역차별 아니냐. 그다음에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이 범주에 들어간 사람은 더 받는 거잖아요. 약 10에서 20% 더 받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지금 해서 많은 비판들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댓글을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세트가 넘어갔습니다. 예.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은 저희도 지금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이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 가운데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서구 유럽보다 엄청나게 높은 건 아시잖아요. 10%에서 20% 정도가 높습니다. 그럼 이 기형적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낼지 그것도 정부에서 시책을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사실 이걸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만들 수는 없는데 이건 정부 자체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미 유럽이든 미국이든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그들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라라고 민주노총이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도 아닌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능력주의 형평성에 따른 역차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8,720원, 만원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능력이 차이가 있을까? 사실 저는 어떤 차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조례 제정하고 열심히 싸워서 그 갭을 없애겠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만큼 끌어올려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자 표준 생계비가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사실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 조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답으로 대신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임금 상승이 일자리를 감소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꾸로 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사실 임금을 상승을 시켰더니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이 회사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여기 일이라도 저쪽 가도 똑같은 임금 받는데 라고 하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이직률이 굉장히 낮아지더라. 그리고 이직률이 낮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내 일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거꾸로 이렇게 열정이 많으시니까 저는 기왕 15,100명이나 서명을 한 입장에서 이런 걸 지역민들한테 어필하면 훨씬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 이게 그 일반 노동자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렇게 배려하는 정책이잖아요. 생활임금이 아무래도. 충북 노동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그렇죠. 그리고 노동 시간이 전국에서 1등이에요. 충북이. 또 제일 많고. 그리고 임금이 전국에 11위예요. 그럼 우리가 산업 생산도 인구는 3%인데 3.6% 이상 되잖아요. 근데 꽤 기여도 하는데 임금은 돈을 못 받고 11등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재해 업무상 재해율이 사고 나는 거 그게 전국에 2등이에요. 사망률이 4등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지역민들이 훨씬 이래서 우리 이 생활임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다가올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팁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저희 입장서에 또 보면 입장에 있습니다. 입장에 이제 재해율, 사망률 이래서 산업안전조례가 왜 그 노동안전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미 뉴욕주나 이런 데는 그 작년 재작년도에 그 $15가 된 데도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왔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은 100% 다 그 국가 경제의 그 주축을 이룬 각 주체들이 힘들어진다. 그랬을 때 누가 과연 빚을 져야 되냐? 정부가 빚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빚이 오롯이 누구한테 간다? 국민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국의 정부들이 빚을 내서 그런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서구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재정 적자가 훨씬 규모가 2배 이상 됩니다. 2배 이상 되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서구 유럽이 한 10% 정도 재정 적자를 봤을 때 우리는 3.7%밖에 안 돼요. 근데 거꾸로 뭐가 늘어났냐? 국민의 빚이 확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보다 국민의 빚이 훨씬 더 배 이상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왜 국민에게 지금 전가시키느냐. 코로나19 정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자칫하면 오늘 저 집행위원장님 강의를 듣게 되는 보수와 진보와 국가 경제 철학, 이념, 가치, 정책 놓고서 막 토론하시는 것 같아요. 강론으로 들어가시죠. 강론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역의 해법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생활임금 노동안전조례안 해법은 입니다. 당초에는 6월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처리할 상황이었었잖아요. 이게 이제 7월로 연기가 됐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7월에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청북도는 한마디로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답니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고 도의회에서는 중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양측이 만나서 그 도집행부와 저희 운동본부 집행부가 만나서 의견을 좀 조율을 해봐라 했는데 사실 만났는데 그 가장 큰 게 이제 적용범위인데 적용범위에서 실제 출자 출연 기간 이해는 안 된다.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낸 조례의 절반 이상을 다 그냥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도의회를 이제 그 의원님들도 만나고 이제 전문위원님들도 만나고 했을 때 15,100명의 그 도민들이 직접 서명한 이 주민 발의를 존중을 하는 선에서 어쨌든 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논의가 이제 오늘이 23일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인데 그 오전부터 회의가 이제 도 상경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모여서 논의를 하고 계세요. 논의를 하고 계시고 아마 이 회의 끝나면 어지간히 이제 가닥이 좀 큰 틀이 잡혀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오후에 좀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요 말씀 중에 약간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재안을 내놓겠다. 이게 좀 약간 안 맞는 그래서 두 가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전국의 14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2개는 다 의원 발의를 했거든요. 의원 발의. 우리는 지금 주민 발의라고. 그럼 지금도 의원 발의로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충북 도의회에서. 요번 할 때도? 근데 그게 주민 발의가 이미 들어간 이상
사실 그 의원 발의는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그 주민 발의를 하고 있는 그 단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의원분들이 그 의원 발의를 하지 않았어요. 예. 두 번째는 자, 서울과 부산 케이스로 한번 크게 볼게요. 뭐 경기도 예외 케이스가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보면은 다 민간까지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경기도만 이제 민간까지 하는 걸 아예 못 박아놓은 게 있고 그러면 거의 14개 그 광역지자체의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권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상당 부분 절충안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게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다 된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두세 군데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생활임금이 항목 출자 출연 기간부터 쭉 나와 있을 때 이제 서울 부산 말씀하셨는데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 적용이 사실은 안 돼요. 다 안 돼서 그것들을 이제 권고하고 강제하고 사실 법 내용에 보면 권고거든요. 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넓혀갈 수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도 부산도 여전히 올해도 민간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도 여러 이런 민노총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같이 압박도 하고 했을 텐데 여전히 위원회는 또 같이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 관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런 현실적인 걸 감안해 보면 우리 충북만 아예 못을 박는다 하는 게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수용할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논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충청북도가 그 뒤에 하나 또 딱 걸어오는 게 뭐냐면은 생활임금위원회에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법이 사실은 최저임금법이니까 최저임금법은 위원으로 누가 가냐면 공익위원, 노사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구성해서 딱 들어가 있는 게 근로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도에서 수정하는 쏙 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랑 비슷한. 맞아요. 당신들 입장은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양보하냐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상과 이 생활임금 위원회 구성인데 여기에서 대상은 전국에서 제일 좁게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거를 그래 추후라도 더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 놓고 위원회에서는 노동계를 쏙 빼놨어요. 물건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깎고 저거 깎고 저거 깎고 다 깎아놓고 한꺼번에 묶어서 거기서 또 깎고 이제 이런 지사님께서 노동계 쪽에서 전면전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은 충북도가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죠? 사실은 15,100명의 도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과 전면전을 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면전이라고 집회밖에 없어요, 사실. 천막농성이든 뭐든 배치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지사님 실 향해서 계속 이제 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가겠다라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중대한 결정, 내년 지자체와 관련해서 중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저는 충북도나 이재용 지사가 이거 상위법 위반된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법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법들은 모두 다 노동자 보호나 지역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기업의 평등이나 무슨 이걸 억압하기 위해서 주민들 복리를 억압하기 위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이 상위법을 얘기하는 거야. 상위법을 어긋난다고. 사실은 상위법의 취지는 그건데. 참 이 상황이 참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지사님께서 뭐 1년 정도밖에 안 남으셨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어요? 4년 전에 이제 삼선 하시고 나서 그 지사님을 뵀어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 삼선 당선되고 나서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지사님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사님의 1순위는 딱 하나예요. 그 기업 유치. 기업 유치. 저는 그것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뭐 기업이 들어와야 뭐 그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기업 유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데의 경우에 정말 열악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충주에서 사방댐 건설 현장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사고가 나서 그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노동안전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됐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안전 조례에 보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라는 게 있고 노동안전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저희들이 그 조례에 집어넣은 게 그거예요. 최소한 도에서 용역 발주를 받은 그 공사들 이런 데는 이런 사람들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들이 가서 야 진짜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산업안전을 다 점검하고 다니니까 그 산재율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잘 얘기 나눠봤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선임 후보 했잖아요. 법령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또 법령 상위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자꾸 문구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지사님이나 도에서 말하는 상위법이라는 게 바로 노동자 보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을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차별과 차등이 있습니다. 어느 측이든 제가 볼 때 이게 생떼 쓰듯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그 차등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마지막 충분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 취지에 따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되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들른 데가 어딘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공항 가서 그 공항공사 사장을 만난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났어요. 생각나요. 맞아요. 저는 언론이 그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화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정 문제, 차등의 문제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를 놓치고 있다. 뭐냐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그럼 삶은 어떻게 됐느냐. 전 이걸 지켜봐야 된다. 저는 도의 뭐 시의 이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그 분들, 특히 이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사람들의 표정이 옛날에는 청소를 해도 인상 쓰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내요. 서로 인사하고 밝아졌어요. 일단 고용이 안정됐죠. 임금도 거의 한 30-40만 원씩 올랐어요. 그리고 같은 직원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용역 노동자 해가지고 시나 도의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그분들하고 같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이 달라졌다. 저는 그게 촛불 정신이고 저희가 내놓은 이 생활 이제 이제 생활임금과 그래도 노동안정 조례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지사님께서 계속 저희 만나면 촛불 정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촛불 정신에 맞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는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지사님께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2대 키워드 있잖아요. 뭔데요? 상위법. 재정. 항상 필요할 때 이게 쓰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톡 한판!